처음에 딱 장애를 입었을 때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오히려 사실 그때보다 더 충격이에요. 아 진짜요? 원샷! 2부도 제가 좋아하는 버럭중사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좋은 일만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사고도 났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휠체어에 태우고 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여기다 앉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우고 내릴 때 쓰는 가정용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 리프트의 커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리모컨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바퀴 달려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동을 하려고 리프트를 저를 들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휠체어다가 태우려고 했는데 이동하는 중간에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 엉덩이 높이가 우리 얼굴 높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요? 예.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쇄골 쪽하고 어깨에 부딪히면서 쇄골하고 첫 번째 갈비뼈 있는 데 쪽에 충격이 가가지고 비명을 고래고래 지렸던 적이 있죠. 119로 이제 실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엑스레이를 원래는 전면, 측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날 하루 너무 고생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고 너무 아팠는데 회복도 못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러 가셨잖아요. 어떤 사건이길래 진짜 아파서 비명까지 질렀는데 그런 비명은 비명치게도 안 끼는 거예요. 저희 주인님이 빌라왕이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느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2019년에 인천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1억 3천을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7,100만 원을 어머니의 전 재산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도움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하고 포함해서 2억 100만 원에 제가 전세를 얻었어요. 저희 집이 신축 빌라라서 사실 크게 하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거리도 전혀 없었고요. 그랬는데 작년 말쯤에 휠체어를 이렇게 딱 탔는데 제가 휠체어 딱 탔을 때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화장실 쪽이에요. 뭐가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벽면 쪽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저 어떡하지? 그러면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뭐 집에 누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진을 먼저 찍고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일단 보내봤어요. 카톡에 답장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연말이고 해서 또 연말이었는데 제가 또 코로나 걸리고 갑자기 또 제가 또 리프트에서 떨어져 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저도 이제 정신없어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누워서 있을 때 연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한 달 동안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카톡을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메시지로 이제 사진 찍었던 거랑 내용이랑 이렇게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날 오후에 답장이 왔어요. 뭐 저는 이제 당연히 답장이 오니까 그쪽 부근을 어떻게 뭐 수리를 해야겠다, 하자보수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문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웹발신 단체 메시지처럼 웹발신으로 해가지고 장문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용이 본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되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파산 직전의 상황이다. 갑자기 일단 그 문자를 받고 나니까 머리가 계속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더군다나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하고 제가 아마 한 일주일 가까이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집이 날아가면 나는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5만 가지 상상이 드는데 해결책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소유권을 받을 수 있긴 한 거예요? 소유권 희망자 예안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집주인이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했다는 게 뭐 어떤 말씀이에요? 연락 두절 상태예요 지금. 어딨냐 80년생. 그렇게 메시지에 다시 답장을 했더니 또 연락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헐, 소유권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경매 쪽으로 진행이 되게끔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저는 원래 부동산 쪽 일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도 몰라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락 두절 돼가지고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집이 지금 매매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낮게 떨어지면 또 뭐가 문제냐면 저는 대출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 이후에 돈은 우리 돈인 건데 그거에 대한 받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에 경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은행이 우선이 돼버리죠. 1순위가. 그럼 은행한테 주면은 그냥 7,100만 원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막 집주인이 뭐 부채가 쌓여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이제 터지면 국세 체납이 최우선이에요.
집주인은 내 돈 갖고 지가 어디다가 빚지고 나라에 내일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국세 체납이 1순위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우선적으로 못 받아요. 그럼 저는 2순위가 돼버리고 또는 2순위 안에서도 은행에 줘야 되는 게 또 우선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손에 쥐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빚만 생기는 수. 이미 빚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 이미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이 그럼 전부 다 돈을 못 받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고요. 보증보험 또 가입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더 유리하죠. 좀 더 안심이 되는 편이죠. 근데 저처럼 이제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죠. 아예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길가에 내앉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심정이 어땠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가 겪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데 내 가족들하고 어딜 가서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혼자 몸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알렸을 때 반응이 어떨까 막 이런 그 걱정이 너무 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딱 장애를 입었을 때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오히려 사실 그때보다 더 충격이에요. 아 진짜요?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 이 상황이 새롭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충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처음 계약을 할 때 확인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이런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무조건 했겠죠. 그리고 전세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이런저런 거 좀 까다롭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내용들을 아마 작성을 하게끔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혼자 소갈이 하면 안 돼요. 아 맞아요. 혼자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 저에게 연락 왔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솔님. 아 그래요? 어느 날 밤에 한솔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빌랑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버럭중사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고 원준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도울 게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